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골 장면도 트로피 세리머니도 아닙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린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돈은 나 혼자 받을 수 없다. 손흥민의 이 선택은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고 LAFC라는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2025 시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보너스는 선수 개인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서류에 적힌 숫자보다 먼저 시즌 내내 함께했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경기 당일 새벽부터 움직인 장비 담당, 원정 일정마다 밤을 새운 물리치료사, 훈련장을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늦게 닫던 스태프들. 그는 그들이 없었다면 이 성과도 없었다는 전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보너스 전액을 팀 뒤에서 일한 스태프들에게 나누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화려한 발표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구단 내부 회의에서 짧게 공유되었고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도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환호 대신 침묵이 길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선수의 선의가 아니라 동료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보너스는 금액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의 반응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 돈을 가족의 의료비에 쓰겠다고 했고 일부는 오랜 시간 미뤄왔던 교육 과정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보였다. 손흥민의 선택은 도움의 손길을 넘어 존재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급여 인상도 성과급도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닿았다는 확신입니다. LAFC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과 공유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강요나 규정이 아닌 사례로부터 출발한 변화였습니다. 구단은 이 결정은 개인의 미담으로 소비되기보다 우리가 어떤 팀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선택은 규칙을 만들지 않았지만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규칙보다 오래 남습니다. 손흥민의 보너스 전액 분배는 한 구단의 내부 미담을 넘어 MLS라는 리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MLS는 오랫동안 성장 중인 리그라는 수식어와 함께 스타 파워를 통해 시장을 확장해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컴, 질라탄, 메시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슈퍼스타는 늘 흥행의 중심이었지만 그 역할은 대체로 관중 동원과 중계권, 스폰서 가치 상승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선택은 그 공식을 다른 방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스타의 영향력이 반드시 외부를 향할 필요는 없다는 점, 내부를 향할 때 오히려 리그의 내구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MLS는 제도적으로 개인의 보상을 매우 정교하게 설계한 리그입니다. 셀러리 캡, 지정선수 제도, 각종 인센티브는 철저히 개인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는 리그의 재정 건전성과 경쟁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장치이지만 동시에 성과의 공유라는 개념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손흥민의 결정은 제도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를 존중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른 층위를 얹은 행동이었습니다. 규칙은 따르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MLS가 그동안 명확히 말하지 못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리그 전체에 남긴 파급입니다. 다른 구단 선수들, 특히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성과란 무엇이며 보상은 어디까지 개인의 것인가라는 대화가 실제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 담론이 아니라 리그 문화의 진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MLS가 유럽 리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실력 향상만이 아니라 리그만의 정체성과 서사입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MLS가 사람 중심의 리그라는 정체성을 구호가 아닌 사례로 확보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시즌이 지나면 갱신되지만 기준은 한번 세워지면 오래 남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MLS는 스타를 소비하는 리그에서 스타가 문화를 남기는 리그로 한 걸음 이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장면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만든 요소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요즘 스포츠계에서 선행과 미담은 종종 계획된 메시지로 포장됩니다. 타이밍, 노출, 서사가 정교하게 설계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성은 부차적인 요소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선택에는 그런 계산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리더십은 원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묻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진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장완장을 차고 있었지만 이번 행동은 주장이라서가 아니라 손흥민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리더십을 직책의 결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직책은 이미 형성된 신뢰를 공식화할 뿐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부터 그리고 MLS에 온 이후에도 일관되게 같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팀이 이길 때는 팀을 앞세웠고 질 때는 자신을 먼저 꺼냈습니다. 이번 보너스 분배는 갑작스러운 선행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선택들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행동이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누군가의 헌신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돈은 나 혼자 받을 수 없다는 문장 하나로 모든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이 간결함이야말로 성숙한 리더의 언어입니다. 과시가 없고 변명이 없으며 설명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당장의 감동보다 이후의 변화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시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라커룸에서 스태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리더십은 박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공기처럼 스며들어 어느 순간 당연한 기준이 됩니다. 손흥민은 이번 선택으로 또 하나의 기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파장은 금액의 크기나 일회성 감동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은 이 선택이 관계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너스는 지급되는 순간부터 소멸을 향해 갑니다. 사용되거나 저축되거나 숫자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선택으로 형성된 관계의 변화는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축적은 팀이라는 조직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관계는 흔히 성과의 부산물로 취급됩니다. 이기면 가까워지고 지면 멀어집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계도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은 그 반대의 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과가 관계를 낳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성과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스태프들은 더 이상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의 일부로 명확히 호명되었습니다. 이 호명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역할의 재배치였습니다. 팀 안에서 누가 중심이며 누가 주변인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라커룸 내부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구단 운영 전반, 나아가 리그 문화에까지 잔잔하지만 지속적인 파문을 남깁니다. 선수와 스태프의 관계가 고용 관계를 넘어 공동체 관계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지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곧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으로 이어집니다. 팀이 흔들릴 때 서로를 탓하는 조직과 서로를 보호하려는 조직의 차이는 이런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손흥민의 선택은 LAFC가 후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보너스를 나눴지만 사실은 책임을 나눴고 존중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LAFC는 단순한 팀을 넘어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